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음악이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술, 매체, 미술, 무용,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왜 굳이 꼭 음악이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청각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4주의 태아가 이제 이 청각 발달을 시작하는데 7주가 되면 벌써 성인과 비슷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20주가 되면 이 청각 발달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주가 된 태아가 이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된 청각, 즉 소리가 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뇌까지 전달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제가 이렇게 귀를 그려보고 있어요. 저희가 웨이, 즉 밖에서 보이는 귀만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귀를 통해서 어떻게 뇌까지 연결되는지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려고 제가 음영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귀의 그림이라든지 지금 제 채널에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아날로그 식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달팽이관을 그렸고요. 그 안에 이제 뇌를 통한 어떤 통로들 이렇게 그려보고 있어요. 이 귀에서부터 저 부분을 외이라고 해요. 바깥에 있는 부분 외이, 그 다음에 중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내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통해서 고막까지 가는 그 통로를 이도라고 하고요. 우리 고막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 고막이 터졌어. 뭐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고막, 그 다음에 이소골이라는 네, 그 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팽이관, 와우라고도 하죠. 네, 와우각이라고도 하는 이 달팽이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이제 그렸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또 청신경이 흘러가죠. 그래서 또 뇌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공기 진동의 형태로 이도를 통해서 고막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들이 고막에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 꼭 그 북에 우리가 북을 치면 북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막이 진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달팽이관은 또 와우각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액체 진동으로 바뀌어서 이 주파수가 신경 전달이 되죠. 그래서 청신경으로 바뀌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도에서 우리 귀가 굉장히 굴곡이 아름답죠. 그 굴곡을 통해서 공명적 증폭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음악회를 또 가게 되면 음악회에서도 이렇게 증폭이 잘 되도록 설계를 해 놓잖아요. 고막에서는 기계적인 증폭이 되는 거죠. 어떤 북처럼 고막이 소리를 증폭시키고 그것이 달팽이관으로 가서 액체 진동으로 바뀝니다.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액체 진동으로 해서 이게 청신경으로 가서 신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리가 뇌로 전달이 됐잖아요. 뇌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쉽지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또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귀여워도 그림이 네,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 앞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해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손해가 있고 축두엽 그리고 뒤쪽인 후두엽이 있습니다. 번연계는 림빅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음악의 그 자극에 관여하는 건데요. 림빅 시스템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해마상륜기, 편도성과 기본 신경절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또 직접 악기 연주하기도 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시각적인 부분 봐야 되니까요. 또 듣는 청각적인 부분, 그리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피질, 운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음악을 연주했을 때 더 많이 이 뇌의 기능이 폭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브레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또 성장하는지를 보고 이에 음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시냅스와 이 뇌, 네, 요거를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몇 개, 없지만 벌써 6살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뇌의 시냅스나 회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과부하해서 생산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14세가 보면 벌써 우리 뇌가 가지치기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뇌는 더 발달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진해지고 튼튼해지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렇게 시냅스나 어떤 뇌 회로들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세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발달이 멈춘다. 그러니까 뭐 더 발달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더 이게 조금 이제 굳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우리 뇌 발달에 어떤 또 도움을 주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뇌세포 간의 연결을 증가시키고 신경 뉴런의 이 돌기 있죠. 이런 것들을 양과 어떤 그런 길이를 또 증가시켜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시냅스의 어떤 회로를 강화시켜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세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진해진 네, 그런 부분도 보이죠. 또 필요한 회로를 강화시키고 또 잘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계속 자극을 주고 경험시켜 줌으로써 뇌를 발달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음악에 효과가 있는지 효과도 크게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효과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 효과, 세 번째는 사회적인 효과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생리적인 효과에는 우리가 리듬을 들었을 때 우리 인간 안에 신체 리듬과 비슷한 요소들이 심장, 혈압, 맥박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심장 박동이 리듬과 똑같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리듬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음악의 멜로디, 리듬이 우리 신체 생리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정서적 효과를 보면 멜로디는 정서, 리듬은 이성적인 부분, 이게 동시적으로 함께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서 수정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행동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음악 치료에서 그리고 또 음악의 효과에서 이 정서 수정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회적인 효과를 보면 나를 찾아갈 수 있고 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음악이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연주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어떤 사회적인 그 구조를 우리가 또 같이 경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리듬 동조와 정서와 이성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거, 또 정서 수정 중요한. 네,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네, 동영상이 좀 길어질까봐, 제가 참고 도서, 네, 같이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음악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조금 더 한번 정서 수정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극이 들어오면 음향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 귀와 뇌와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불러일으켜진 어떤 정서적인 반응, 경험들이 있고 그것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네, 자극의 부분을 M 자극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음악 자극이죠. 네, 음악 자극이 들어오면 CNS 처리 과정,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다양한 뇌, 우리 앞에서 귀에서 뇌까지 가는 거 설명드렸죠. 그 부분은 이제 지나서 우리가 이제 지각을 하게 되죠. 주의 집중한다든지 어떤 탐구를 하고 뭐 이렇게 구별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지각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자극의 요소를 조금 살펴보면 음향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라든지 빠르기, 음색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비교 대조적인 요소로 음악적 패턴들, 음악의 어떤 특징, 구조, 형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로 음악 위에 학습된 연상을 함께 우리가 지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추억들이라든지 함께 들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네, 음악 위에 학습된 연상을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 요소 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음악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 이것이 환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분, 정서의 그 느낌을 바꾼다든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환기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변화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환기와 정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지각하고 흥분한다든지 그쵸, 그리고 어떤 이미지 그리고 기억들을 이제 떠올려서 경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이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태 그리고 정서 경험을 내가 딱 들었는데 어떻다 뭐 그런 평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취향,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나 이 곡이 좋은데 그러면 더 이렇게 정서 수정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정서가 수정이 되고 몰입이 돼서 마음이 바뀌고 행동도 같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